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1970년도에 태어나신 경술생 개띠분들의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짚어드릴 거예요. 개띠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좀 독립적이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지도자격이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또 역마살도 있으셔서 한 군데에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고 한 군데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 상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 상대에 좀 탁월하신 재능이 있으시죠. 그래서 섬세하시고 예술적인 성향도 있지만 그와 반대적인 성향으로 살아가야 잘 살게 된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또 경술생 개띠분들은요 끈기와 노력도 대단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이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좀 미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을 거듭했다. 계속 반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끈기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이 요 몇 년간은 이 작은 굴곡 속에서 희비도 있었고요 또 인간의 배신수도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 1970년에 태어나신 경술생 개띠분들은 이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서 인생이 바뀌겠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도 바뀔 것이고 또 환경도 바뀔 것이고 또 일도 바뀔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가 변화 변동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연히 맺어진 인연이 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우연히 바뀐 일이 대박을 칠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거듭되면 필연이 된다고 하죠. 이렇듯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경술생 개띠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해를 몇 번이나 거듭을 하면서도 그 끈을 놓지 않은 성과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굉장한 운이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기운이 다시 들어왔다 이거죠. 이 기운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2의 인생,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포기 안 하신 분들을 정말 제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결코 그 끈을 놓지 않으신 분들이 성공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성공줄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어떤 새로운 기운이 잔뜩 들어왔다 이거죠. 굉장한 운이 들어오셨습니다. 경술생 개띠분들은 앞으로 정말 빵빠레가 계속 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그리고 또 일도 바뀐다 이러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운이거든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운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 가서 떠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할 수가 없지요. 얼마나 어려운 게 운입니까? 운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요, 비로소 진짜 웃음꽃이 필 날이 오셨다 이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운이 정말 세게 들어오셨습니다. 강하게 들어오셨습니다. 경술생 개띠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기운을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렇게
강한 기운, 어떤 운이 많이 작용을 할 때에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운을 잡는 것도, 그 기회를 잡는 것도 내 능력입니다. 그 운을 놓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것도 바보 같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운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기운으로 앞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이 기운을 써서 내가 계속 발복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 기운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을 꼭 대운맞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점을 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나쁜 거를 제쳐주고 또 좋은 걸 승화시켜주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돌다리격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무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어떤 운을 보거나 어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게 되죠. 그 궁금증을 갖고들 오시잖아요. 앞으로 잘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들 오시는데, 다들 좋게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백에 하나예요.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대부분 안 좋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운이 좋으셔서 오시는 분들은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 경술생 개띠분들은 이제부터 정말 힘차게 달리셔야 돼요. 이 병오년의 말띠만큼 정말 앞만 보고 이제 달리셔야 됩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정말 승승장구하시는 우리 경술생 개띠분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정말 많이 기원드립니다. 저도 많이 응원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대운맞이 하시고 운 많이 잔뜩 받으셔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1970년 경술생 개띠분들의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행운을 잡고 싶죠. 그리고 모두가 또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참 행운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큰 행운이 오고 누구에게는 참 소소하게나마 오지도 않는 운들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들을 접하면서도 또 이 운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내 걸로 쟁취를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올해는 이렇다, 아니면 내년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운을 짚어보고 갑니다. 네, 이제 신년 운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을 경험도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포인트,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숫자 중에요,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또 사주팔자에도 본인에게 맞는 숫자도 있고요, 맞지 않는 숫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그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이렇게 현관에 비밀번호를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나한테 행운이 되는 숫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숫자에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 가지 숫자에, 핸드폰도 숫자고, 차 넘버도 숫자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숫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민등록증 번호도 숫자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어떤 분들은 뭐 나는 3을 좋아해. 그리고 나라별로도 많이 틀리죠. 중국에서는 또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행운의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럭키 세븐. 럭키가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을 뜻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토속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토속신앙, 우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숫자의 개념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칠성림전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게 7자라는 숫자죠. 그리고 북두 칠성, 그게 칠성님. 그게 북두 칠성도 칠성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7일기도, 뭐 371기도 이런 식으로 좀 7자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얼굴에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칠보라고 하는데요. 그 7개의 보석도 7개예요. 어떻게 7개예요?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콧구멍 2개. 이렇게 해서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뭐 나는 3자가 좋아, 나는 7자가 좋아, 나는 5자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조금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뭐 7세, 17세, 27세 이렇게 7자라는 숫자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붙을 때에는 우리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떠한 행운이 시작된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운이 오는 시점이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나 변동, 그리고 기회나 찬스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7이 의미하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걸로 완성을 시켜. 어떤 일을 완성을 시켜. 내가 추진하는 일, 어떠한 생각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계획, 아니면 나의 운의 흐름이 완성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7세, 17세, 27세, 37세, 47세, 57세 이렇게 7자가 붙는 나이대를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주운이라는, 성주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주나이라는 게 7세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27세부터 57세까지는 7자라는 숫자가 붙는데요. 60대에서는 67세가 아니라 61세 환갑이라는 용어를 써서 환갑 성준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61세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요, 60가자가 딱 들어차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67세가 되기 전에 61세에 성준이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77세에 노제성준으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그 의미도 각각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정말 조금 농경사회가 전반적으로 행해졌을 때 옛날에는요, 뭐 고려짝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이 성주운이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27세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그때는 17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17세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수명도 더 짧았고 결혼하는 시기도 더 빨랐었죠. 지금은 27세도 빠른 편인데 그때는 뭐 17세면은 다 결혼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려서.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풍토도 바뀌는 반면에 이런 조금 의미도 그런 게 이제 나이대도 변화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주축인 27세부터 77세 나이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나이대를. 우리가 이 27살에는 우리가 초년성준이라고 합니다. 초년성준. 그리고 37세는 2년성준이라고 해요. 2년성준. 네, 47세는 와가성준. 네, 와가성준이죠. 그리고 57세에는 대가성준. 대가성준. 그리고 61세에는 환갑성주. 77세에는 노제성주.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운의 럭키 세븐. 이 행운이 우리에게는 6번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생에서 6번밖에 오는 이 행운의 시기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놓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아깝고 조금 후회스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어떤 운도 오고 또 어떤 재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운과 상반이 되게 너무 포괄적인 운이 오기 때문에 그 운의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부터 37세, 47세, 57세 이렇게 받아가면서 10년 단위로 우리가 10년 단위를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10년 단위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운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의 작용이 어떻게 오냐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다 이거예요. 문서.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서.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문서잖아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문서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뭐 집에 몰빵을 하죠. 거의 뭐 전 재산을 집에 투자를 할 정도로 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집이 곧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뭐 주택을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에서 부를 느끼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죠. 어떤 집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부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재물로서는 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서를 대하는데 그리고 집도 사고 팔고 뭐 예전에 농경사회 때 예전에는 한 터에서 예를 들면 한 터에서 뭐 몇 대가 살고 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수시로 사고 팔고 일부러 사고 팔고 그죠? 2년 3년만 있으면 또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이 다 문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를 금전되는 문서를 잘 사고 잘 팔고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생기는 금전 재물이 있는 건데 그 금전 재물이 옳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주라는 게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뒤집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금전재물에 해당하는 이 문서운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뒤집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준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라는 거는 금전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서라도 내가 이렇게 잘 취해야만이, 내 걸로 돼야만이 그 발복을 할 수 있고, 운에 예를 들면 운값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죠. 운의 값을 치를 수가, 우리가 운의 값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대운을 놓치지 마시고요. 모두들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정말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다 보석 같아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 많죠. 정말 첫술에 배는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쌓아가다 보면 내가 이 운값을, 만약에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는 동안에, 47세 받았는데 올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47세에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어떠한 문서의 작용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이렇게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궁 꽃대신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빌어드리고 일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이런 일들인데요. 일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거의 무당이 되면은.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성주운을 받고 정말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역전. 정말 내가 이런 게 정말 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좀 맛을 보시라고, 이런 운을 좀 맛보시라고, 운을 좀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빌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성주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